반갑습니다. 그 스폰서님이 잘 돼야 파트너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더 잘 되시고 또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여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이렇게 미팅을 할 때는 온라인 미팅을 하거나 또 사업자 미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궁금한 게 없다면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알고 싶다. 파헤치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답을 드리고 없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이 궁금하다. 나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 말고요. 네, 사업과 관련된. 네, 없으신가요? 네. 네. 박미영 단장님 얘기 듣고 네.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공하셨나요? 네. 없으면 인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는 '진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거. 두 번째, 어 '버티면 과연 성공할까?' 요거예요. 지금 사업을 그래도 한 강정호 총장님하고 제가 한 10년 지금 횟수로 11 년째 인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9 년, 뭐 10 년, 8 년, 7 년, 6 년, 5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이렇게 그 애터미에서 버티고 있으면 '진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깐요.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닐까? 저분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던 거 아닐까? 저 사람은 보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영업을 해 봤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닐까? 진짜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 '그래 성공한다고 했어. 다 성공하니까 나도 성공할 거야.'라고 어 버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지금 6 년째, 7 년째, 8 년째 지금 버티고 있는데 과연 버텨서 '내가 성공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1년 참 올해는 뭐 희한하네. 2021년 1월 1일 날 제가 처음 줌으로 만났던 팀이 다른 팀이었어요. 형제 라인에. 형제 라인에. 2021년 2 월의 2월 1 첫날, 일 날. 네, 첫날 어. 맞는 팀이 또 형제 라인이네. 네. 아유 이번에는 올해는 감사합니다. 아마 형제 라인을 도우면서 제 라인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연히 이 2021 년에는 1월 1일 첫날과 2월 1일 첫날을 형제 라인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네요. 어 첫 번째,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박소정 국장님 네, 깨오래 지금 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일본과 태국을 왔다 갔다 그냥 태국에서 또 살다가 일본에서 또 지금은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한국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때때로 좌절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야 이대로 가도 될까?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박소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정 국장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아 확률이 200% 인 것 같아요. 역시.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 있는 소리를. 어느 나라에 가서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확 듭니다. 어 '진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박소정 국장님 워낙 열정을 갖고 계시고 어 그 이게 확신이 지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성공할 음. 수 있다는 확신이 그냥 200% 이상 음. 차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진짜 소심하고 음. 열정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아 내가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나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연금만 들고 나오긴 했는데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도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나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갖고 있지만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과연 그게 설득이 될 만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이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이미 확신도 하고 있고 이미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정말 내 마음에 여기 그러니까 머리에서 있던 이론이 정말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게 믿기느냐는 거죠. 알아듣느냐는 거죠. 결국은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자료에 의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만일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가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어차피 쓸 생필품을 판매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제품이 좋고 싼데 이 제품이 생필품이라는 거죠. 그 생필품이 왜 생필품이 좋고 싸게 파는데 그게 무슨 성공의 근거가 돼?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고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 품질이 정말 우수한데 가격이 싸서 성공한다라는 걸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열정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이거. 다 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아들은 거거든요.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보험에 자신감을 얻고 나 이제 보험 여왕도 하겠다 이 생각으로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하는 영업보다 더 확실한 영업이 어디 있겠어요.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이미 받았거든 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자신 있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여왕을 꿈꾸면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이게 체력이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저질 체력. 오전에 그 조회만 끝나고 나면 거의 체력이 바닥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정호 총장님이 저한테 해모임을 권유를 해주셨고 해모를 먹고 효과를 봤는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권유해 주시든지 진짜 많이 권유받았거든요. 그런데 다 비쌌어요. 좋다고 하지만 비쌌어. 그런데 이 해모임은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효과를 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싸도 이렇게 쌀 수가 없어. 어떻게 한 달치가 10만 원도 안 해. 이런 좋은 제품이. 이런 생각. 또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바뀌었어. 그런데 세트에 10만 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체험. 제품을 애용해 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나만의 얘기예요. 그죠? 이 제품이 진짜 좋거든 하고 얘기해 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좋아. 너는 피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는 내 얼굴에 맞지 않아. 우리 형님도 화장품 지금까지 안 써요. 애터미 제품. 제가 처음에 초보자여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고 후속 관리를 못 해줘서 어느 날 찾아갔더니 안 쓴다는 거예요. 뾰루지 같이 좁쌀 같은 게 올라가지고.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어. 마음이 다쳤어.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이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 때는 없었죠. 그 증거가. 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있어요. 2020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애터미의 원가는 매출액 대비 46.2%다. 이게 증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생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20%대만 해도 아주 좋은 제품. 매출액 대비 원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뉴스 간혹 또는 종종 들으셨죠? 수입 화장품 한 개 20만 원대 원가가 10%도 안 하는 뭐 몇천 원대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매출 원가를 20%로 잡아도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할 만큼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는 46.2%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말 품질을 진짜 좋게 만들었다라는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돼. 그런데 네가 써보면 알아. 그러니까 써봐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야, 저러면서도 참 성공한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속도가 안 나는구나. 성공은 다 해요.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언제 성공할 거냐, 속도. 속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마인드, 생각, 또 운, 여러 가지 인맥, 말주변, 여러 가지가. 자,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고 원하고 빨리 속도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3원칙의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인 거예요. 제품 판매가 아니라 제품 애용. 필수적인 겁니다. 뼛속까지 애터미를 쓰는 거. 제가 오늘 풀 세트로 애터미 걸로 지금 단장을 한 거거든요. 속옷에, 내복에, 이 안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풀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 나온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 있잖아요. 너무 가볍고 몸에 째이지가 않아서 제가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걸 너무너무 숨막혀서 싫어하는데 이거는 여유도 있고 미디움인데도요. 여유 있고 편해요. 가볍고. 단점이라면 조금 많이 피죠. 그거 보풀 제거기로 해주면 새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바깥에 이거 아자몰에서 구입한 옷. 예. 이쁘네요. 그리고 얼굴 전체 애터미 화장품으로 그죠? 이 안경만 애터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애용 정말 애터미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고 사서 써보는. 내가 먼저 써봐야 알잖아요. 내가 먼저 써봐야. 이번에 여성 벨트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와 이게 양쪽으로 저는 2개가 나온 줄 알았어 처음에. 흰색과 그 뭐죠 보라색이었나 빨간색인가? 그런데 이게 한 개로 양쪽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뭐라 바클이라 그래야 그걸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텀에서 나오는 건 회사에서 주기 전에 저는 먼저 주문을 해요. 물론 나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써봐야 돼 먼저. 써보고 이거를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애용이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들 사업자분들이시잖아요. 사업자분들은 무조건 애터미 제품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다 써보셔야 돼요. 네. 물론 한꺼번에 다 내려서 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쓰고 쓸 거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거 밀어놓고 애터미 제품을 먼저 내가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거, 나부터 먼저 애용하는 거. 그래야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달. 두 번째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뭐냐? 바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플랜 때문이죠. 특히 그 마케팅 플랜 안에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저는 이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얘기인지를 몰라서요 처음에는. 다단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도구 총단장님이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막 가슴이 뛴다라고 하면서 막 회장님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데 저게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아니라 그냥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 이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왜냐하면 제가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을 하고 만나다 보니 특히
네트워크의 유경험자들은요. 이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가지고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경험자들은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것이 진짜 큰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화되고 알았어요. 저는 그냥 무한단계 무한누적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되려면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어야 되고 월간 유지비와 가입비가 있는 건 무한단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이 마케팅 플랜 자체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 마케팅 플랜은 아무리 풀어도 잘 몰라요. 상세하게 푼다고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마케팅 플랜에 의한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이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어서 무한단계 무한누적에 글로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보면 후원 수당이 44%, 직급 수당이 20%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포인트에. 자, 그러면 수당이 어떤 게 더 많아요? 후원수당. 네, 후원 수당이 훨씬 많죠. 근데 진짜 돈은 어디에서 벌까요? 지금 자, 우리는 애터미는 사업자와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들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사업자 위주의 마케팅을 갖고 있고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그룹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면서 이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안에는 소비 매출, 즉 후원 수당으로 44%를 주고 직급 수당, 이건 사업자 수당이잖아요. 이 직급 수당이 20%로 분배를 해놨는데 비율이 큰 것이 44%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급 수당이 20%예요. 비율은 작고 또 판매사에게 절반을 뚝 잘라서 10%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10%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나눠 가지잖아요. n분의 1로. 비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주고. 그런데 이 돈은 직급에 있어요.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직급을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컨택하거나 또는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애터미 돈 안 돼. 애터미 진짜 돈 안 돼. 소비자들만 좋아. 이런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애터미 하다가 빚졌어. 애터미 하다가 빚만 잔뜩 져가지고 야, 함부로 애터미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이유가 뭘까? 아마 이 안에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빚져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빚만 늘지? 이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름의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 시작부터 마케팅 플랜이 그냥 알아졌어요. 알아졌어요, 진짜. 이해를 하거나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커피숍에서 예진 총단장님이 이걸 막 풀어주시는데 뭐지? 이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게 훅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와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한 번도 1,000만 원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야 이거 3년 하면 1,000만 원 벌겠다. 왜?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짜여져 있는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3년 정도 하면 1,000만 원을 벌겠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게 보였어요. 마케팅 플랜에서.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아졌어요. 이 마케팅 플랜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알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근데 대부분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비자만 막 열심히 만들어요. 후원수당이 가장 커. 44%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30대 30과 70대 70, 150대 150 목표를 갖고 뛰어야 돼.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네. 30대 30, 70대 11 목표입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만 만들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돈이 돼? 멤버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진짜 능력이 있거나 역량이 있거나 정말 대발이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말만 하면 알아서 다 쓸게 하고 어마어마한 소비자 그룹이 내 하위에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멤버십, 즉 후원수당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배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품만 팔다가 소비자만 만들다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고 제품만 팔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애터미 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 애터미 하다가 빚졌어 하시는 분들은 이 후원수당의 44%는 제껴놓고 무조건 직급으로만 달린 사람. 직급만 가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직급만 달렸던 그룹, 직급만 달린 사람은 애터미에서 빚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터미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소비 매출 그리고 직급 도전. 애터미에서 계속해서 카드값이 나오고 이게 빚만 지고 있어. 나 이거 언제 이 빚에서 해방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달리기만 해서, 그러니까 직급만으로 달려서 그렇고요. 진짜 멤버십을 만들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함께 만들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후속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소개를 받아서 사람들을 만들고 멤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급을 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마케팅 플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무한단계 무한도적이잖아요. 무한단계 무한도적은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아직 안 나온 것뿐이야. 우리 애터미 사업은 무한단계 무한도적이라 나보다 훨씬 능력 있거나 역량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나보다 뛰어나거나 나보다 역량이 있거나 나보다 훨씬 열정을 가지고 나 이상, 내가 하는 것 이상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마케팅 플랜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성공 시스템이 성공하도록, 성공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 앉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성공 시스템은 뭐냐?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성공할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성공해.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 대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 나는 성공을 못하고 기어이 죽고 코드를 물려줬을 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그거는 언제 성공할지 몰라. 성공은 하겠지만 왜?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성공하도록,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동, 움직여야죠.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만 받고 끝인 거죠. 용기가 안 나설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이게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세미나는요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어떤 자극도 받지 않고 나 혼자서 막 움직이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결국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음. 내가 행동으로 그걸 생각으로 음. 받아들여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세미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세미나를 통해서 듣다 보니 그렇구나. 아, 그러네. 내가 이걸 빠뜨렸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그걸 행동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되는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해야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즉시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움직여서 해야 내 것이 되는데 대부분은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정,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미나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가 한 번 들었다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계속 나 혼자 그냥 세미나에 오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성공과는 멀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 시스템, 이 세미나가 중요한 겁니다. 세미나를 오면 시스템이 들어와야만 성공한다는 얘기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아니 왜 다 아는 얘기를 자꾸만 들으라고 해. 결국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굿모닝 애터미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건 내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장하면서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관계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인간관계 잘 못하시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인간관계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경험하고 내 부모와 함께 내가 만들어 놓은 사회성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라는 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의 틀을 다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애텀이라는 공동체로 함께 사업을 하려고 모였어요. 이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각자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경험해왔던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서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의 틀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생각의 틀을 깨려는 노력은요. 상대방을 파악을 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너에게 나를 맞춘다가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알려는 노력도 안 해.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니네가 이해해 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를 않아. 근데 알잖아요. 상대방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이때 이런 반응을 했구나라고 알게 돼요. 왜? 그게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는 안 돼.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 생각의 틀은 내 뭔데 별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 저 사람은 별이었구나. 별 모양이었구나. 하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 인정조차 안 하니까 더 깊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내가 내 생각을 자꾸 깨트리면서 생각이 깨어지는 건요. 박살내! 깨! 너 그 생각 아니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수용하면 돼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내 생각의 틀이 약간 바뀌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딸은 95년생이니까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95년생이 몇 살인지. 저는 제 나이도 잘 몰라서. 둘째는 98년생. 그런데 그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어요. 음. 너무나 이게 갈등이 음.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야 이러다가 쟤랑 원수 되겠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을 이렇게 미워하다가 진짜 얼굴 남부는 세상에 천하에 저런 얄밉고 미운 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음. 음.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부모 교육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이는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부모가 다르게 대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면 아이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고 그래. 부모 되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 되는 교육을 부모가 돼 본 적도 없는데 처음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다행히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표현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이나 말을 잘못해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음. 우리 아이가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반응하는 말하는 내 말을 언어를 바꾸는 노력을 했는데 우리 딸이요 저한테 "엄마, 엄마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왔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들켰네. 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완전 빵 터져 가지고 어. 그다음부터 '그래 이 아이한테 어떤 노력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말자라는 건 음. '부모를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음. '그냥 내 삶을 살자.' 이거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뭔가 하려고 이 아이를 바꿔 보려고 이 아이를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의 내 삶을 살자.'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은 기억도 못 해요. 음. 저는 걔 때문에 완전 얘하고 원수 되겠다 해서 부모 교육까지 받으러 갔는데 얘는 기억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음. 내가 얘를 바꿔 보려고 얘를 개선시켜 보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말자. 그냥 내 삶을 살자. 근데 지금 빗나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냥 제가 주어져 있는 내 삶을 살고 나니 우리 아이는 아주 잘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잘 자랐어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뭐 반항적인 뭐 이런 탈선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음.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사업에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음. 이 사업은 내 사업. 나로부터 시작하는 두 줄 사업. 내가 내 스폰서를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내 파트너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음. 내가 하면 돼. 나는 내가 해야 할 내 몫을 내 사업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여담이긴 한데요. 웃기는 게 제가 이해준 총장님의 권유로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유기견 어어. 강아지를. 어제 데려왔거든요. 아. 근데 음. 이제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진짜 무서워해요. 어.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안 무서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해 가지고 어. 영업을 할 때도 강아지는 집에 가면 막 꼬리 흔들고 핥잖아요. 음. 그러면 싫어하지도 못하고 영업하 싫어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쁘네요. 아이고 이쁘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우리 딸 때문에 고양이를 우리 딸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바뀌는 게 난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음. 애텀에서 성공하고 이게 인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 마음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음. 강아지 안을 줄도 몰랐는데 안았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키우는 거라 이게 생각이 그냥 옛날에는 강아지는 그냥 집에서 묶어 놓고 키우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이렇게 음. 여겼거든요. 어느 날 없어져. 음. 그러면 인제 탕을 해 먹은 거죠. 그죠 누군가가. 오. 그런데 이게 의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반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으로 인제 받아들여지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인제 한 번도 키운 적이 없었고 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강형욱의 그 강의, 개와 음. 관련된 강아지와 관련된 이걸 계속 듣게 됐는데 그 강형욱 강사가 했던 기막힌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임보자와 또
구조했던 유기견을 구조했던 분이 진짜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정말 까다롭게. 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다 쓰고 하여튼 뭐 상담하고 또 인터뷰하고 해 가지고 인제 입양을 하기로 그렇게, 왜냐면 제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예전과 다르게 강아지에 대한. 그래서 인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그 강영옥 씨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많은 그 강아지의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강아지를 아무리 훈련시켜서 집에 데려다 줘도 원점으로 돌아온대. 이유는 그 보호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강아지를 훈련하는 게 아니래. 보호자가 훈련이 돼야 된대. 보호자만 바뀌면, 보호자만 제대로 훈련이 되면 강아지는 바뀐다는 거예요. 강아지 훈련하기는 정말 쉽대요. 개 훈련하기는 어렵지가 않대요. 대부분 이상한 강아지거나 문제가 있는 강아지는 그 보호자가 이상. 그 보호자가 강아지를 대하는, 그 보호자가 강아지를 훈련하는 이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상해진다는 거지. 이게 부모 교육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인제 아주 잘 알기 위해서 똑같아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파트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스폰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사업이 안 돼. 내 스폰서를 잘못 만나 가지고, 내가 스폰서를 잘못 만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파트너가 기대 이상으로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내가 어떻게 뛸 건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내가 하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사업이 달라져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뀌면,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달라 보여요. 상대방이 단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는 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상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태도만 제대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만 내가 바꾼다라고 한다면 모든 건 감사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로 끝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덮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 나머지 안 되는 부분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단장님 근데요, 그래 알겠어요. 나만 바뀌면 돼. 근데 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팀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이게 안 돼서 팀을 이루지 못해요. 아니요. 그것 또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바뀌면 함께 팀을 잘 짤 수 있어요. 진짜 못됐고 진짜 악랄한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악랄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생각을 바꾸는데 3000%로 흘렀는데, 어쨌든 내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것이, 아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건 수용하면서. 수용은 세미나를 통해서. 내 스폰서가 늘 얘기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수용이에요. 특히 나랑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더 받아들여지죠.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혼자 하겠다가 아니라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팀을 잘 짜서 함께 나는 내 역할만 충실하게 한다면 주변은 바뀌어서 나랑 함께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이 잘 안 짜여지는 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수용하면
이해는 하지 마. 이해는 안 됩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려고 하면 내가 괴로워. 맞아요. 근데 인정. 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지. 인정. 인정하는 건데요. 왜 인정은 상대를 알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팀을 잘 짜서 이 성공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 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공이 길어지겠죠. 또 결국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내가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성공까지 못 가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만 없으면 모두가 성공한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성공의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건 뭐냐? 제대로는 제품을 애용하고 시스템에 조인이 되고 팀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 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행동 이어지는 거.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중단, 그냥 정체.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임계점이 왔을 때 이게 확 터져요. 팝콘처럼. 근데 조금 만나다가 결과 없네? 포기하고. 조금 만나다가 결과 없네? 주저앉고. 좀 만나다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다시 하자 해보자 하고 또 막 만났어. 만났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걸 또 주저앉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팝콘처럼 확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꾸준히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지금은 만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센터에서 여러 명, 100명, 200명, 세미나장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모든 대규모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세미나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대로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7,000명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예상. 왜? 애터미 세미나에 늘 접속하는 사람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한다라는 건 애터미가 만들어준 이 본사 세미나에 계속 접속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서 따라하는 걸 해야 돼. 따라하는 걸. 따라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저에게 속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내세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따라하는 걸 잘했어요. 성공자를 따라하는 거. 이덕우 총단장님을 만나서 이덕우 총단장님이 하는 얘기를 그래? 그렇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거.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혜준 총단장님은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버셨고 우리가 나오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았고 계셨기 때문에 이혜준 총단장님이 저희 롤모델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진짜 10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동지로 또 내 스폰서로 함께 하는 거지 이혜준 총단장님 롤모델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성공했던, 왜냐하면 300 정도는 저도 벌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2천만 원 이상을 번다라고 하는 이덕호 총단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죠. 수용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된대, 이거 누구 얘긴데,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스폰서, 그러니까 이덕호 총단장님이나 또는 성공자들 하는 얘기는 내가 따라하고 내가 실천해야 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 왜 안 해? 왜 안 하지?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린 각자 사업이잖아요. 나는 내 삶만, 내가 할 도리만 제대로 하면 돼. 내가 하면 누군가가 보고 따라하겠지. 그 복제니까. 복제라는 건 해! 이렇게 복제해! 왜 니는 복제를 안 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제발 따라하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면, 내가 실천하면 나를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러운 거. 제가 우리 딸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 중단했고 그냥 내가 그냥 제대로 된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복제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제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 내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게 복제인 거지. 내가 막 가르친다고 복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 꽃게 있죠, 꽃게 바다에서 옆으로 와서. 자, 엄마 따라해.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자기는 막 옆으로 걸어. 그 새끼를 보고 그게 아니고 똑바로 걸어라. 이러면서
하는데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하는 거. 이덕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많이 새겨서 그대로 실천했던 건 스폰서는 너에게 정보를 준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모든 역할 다 스폰서는 나에게 정보를 준 것만으로 모든 역할 끝.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에게 정보를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할 일을 다 했어.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뛰었잖아. 후원을 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아니,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모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같이 뛰면서 같이 후원을 하고 같이 일을 하네? 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예요. 또 하나는 네 사업을 절대로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맡기지 마 이거였어요. 내 사업을 네 스폰서나 너 파트너에게 맡기지 마. 네가 하는 거야.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 사업을 들여다보고 어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서 내가 활동을 해야만 이게 내가 더 성장을 할 건지, 또는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늘 세밀하게 보고 상담하고 미팅하고 후원하고 각자 하는 거죠. 스폰서님이 같이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근데 해주셨으니까 더 감사하니까 스폰서님이 뭔가 후원을 하고 해주는 쪽은 두고 나는 그렇지 않은. 왜냐하면 워낙에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계보도를 들여다보면서 내 사업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를 내 스폰서가 같이 후원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저는 다른 곳을 가요. 왜? 내 스폰서가 거기를 후원하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따로 또 가치를 하는 거죠. 따로 또 가치를.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한다면 전부 다 거기만 집중해. 거기만. 모든 스폰서들 그 사람한테 다 준. 나도 거기를 집중해. 그러니까 그 수많은 파트너들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스폰서가 관심 없고 하니까 그냥 꼬로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 따로 또 가치가 필요해요. 내 스폰서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상담해 주는 곳은 그 스폰서에게 맡기고, 그러려면 또 그 스폰서랑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스폰서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스폰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근데 거기다 맡겨놨다 그러면 내 사업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잘 협력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소통하고 필요하다라면 내가 또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을 잘 만들어서 강의 중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이거 누구 있잖아, 그 스폰서가 들어야 돼 이거. 이 얘기는 누구 얘기네 이거. 그 사람이 되는데 해필도 그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모든 강의나 모든 내용은 나를 바꾸기 위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해야 할까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면요, 즐거워요. 이 사업이 얼마나 재밌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확실한 도구를 만났는데 죽기 살기 인생 살면서 심각하게 이거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인상 쓰고 우울하고 그 울상 짓고 있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어요. 스폰서들도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맞아. 정말 즐겁고 웃고 활발하게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 거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제품 관심 있는데요. 그것 좀 내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네, 알겠어요. 고객님은 무조건 달려가야죠. 고객님은 소비자잖아요. 파트너는 고객님이 아닙니다. 파트너는 정말 제대로 함께 해야 하는 그 사업자인 거고요. 그럼 그분에게 달려가서 웃으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웃으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겨우 칫솔 하나 이걸 갖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 쓰면서 갖다 준다면 그거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수많은 소비자를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문하면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고객님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칫솔 하나 갖다 대면 그 칫솔 하나 아유
그거 꼴랑 그거 하나 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 이러지 않는 거죠. 제가 간혹 이제 센터장이다 보니까 전화를 받아요. 센터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을 하나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치약 하나만 살 건데 갖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아니요 갖다 드릴게요. 하고 물론 제가 갖다 주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갖다 줬겠죠.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이걸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을 해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자기는 치약밖에 안 쓰는데 괜찮아요. 치약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다른 제품도 있다는 나의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미안해서라도 다른 제품도 하나 써줄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 소비자로 인해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구름에 비가 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찔러보는 것처럼 누가 대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안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성공하겠다는 확신과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애터미 자체가 즐거운 거죠. 애터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으면서 빵긋빵긋 사람을 만나다 보니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건 그건 주변 탓이 아니라 파트너 탓이 아니라 스폰서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내가 뭔가 지금 웃지 않거나 즐겁지 않거나 긍정적이지 않거나 이런 내 태도가 잘못되었거나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거나 나를 점검하셔야 돼. 나만 제대로 잘하면 사업은 그냥 돼요. 시도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제 경험입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스폰서가 할 때는 그냥 자기를 성공하려고 나에게 푸시하는 걸로 들렸는데 전혀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제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성공을 해보니까요. 이제 경제적인 것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진짜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지가 뭐 1년 됐다 이러면 또 아직은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겠지만 이미 지금 수년째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받고 있으면 진짜 안정이 정말 마음에 정말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어요. 안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있잖아요. 이덕우 총장님이 제가 초보자였을 때 같은 얘기를 계속 2시간, 3시간째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열정을 쏟는 그 이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이건 대박이다. 왜? 스스로 하니까.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아니 무슨 저런 똑같은 얘기를 몇 시간째 저렇게 하고 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얘기 진짜 지겹지도 않나 토시 하나 안 틀리네 이러죠. 근데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왜? 같은 이제 성공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이 말만 좀 알아들으라고. 이 말만 알아들으면 당신은 올바르게 사업을 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아직 못 내려와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돼. 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공한다. 이 부분은 명백하다. 그냥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객관적인 근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그리고 버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은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온라인 속에서 만나는 것. 그러나 컨택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돼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사업자를 만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줄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그룹은 생명줄이 끊긴 거야. 그럼 다시 생명줄을 이으려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는 건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1대1로 또는 소규모로 4명, 5명까지 못 만나니까 이렇게 계속 이 만남을 이런 만남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커진다는. 네, 이상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박미연 단장님. 제가 너무 가슴 떨리면서 많이 메모도 하면서 지금 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일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듯이 정말 진짜 옳은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되새기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정말 우리 일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우리 박미영 단장님 정말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진짜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더 감사한데요. 결국은 돈이 되려면 내 생각이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틀림없이 되는 일인데 이제부터 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애터미를 알아보세요. 오늘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박미영 단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